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가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 교재 46페이지 문제 21번입니다. 볼까요? 자, 흙막이 공사 시 지표 제하 중에 중량이 못 견뎌 흙막이 전면 흙이 붕괴되어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볼록하게 되어 파괴되는 현상. 자, 여러분, 요 얘기가 지금 우리 기초 파기 시 주의사항 또는 흙막이 시 주의사항이에요. 즉, 흙막이 시 주의사항 또는 다른 표현은 기초 파기 시 주의사항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였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하실을 파 내려가요. 자, 문제는 이렇게 파 내려가 흙막이 공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면에서 이렇게 차고에서 요 면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나요? 자, 히빙 현상과 또 하나는 보일링 현상이 있었죠. 자, 그러면 히빙은 여기가 자, 이 땅이 여러분 점토 집안일 때 일어나고, 자, 여기는 사질 집안에, 보일링은 사질 집안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빨리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쭉 보는데 문제는 아무 흙의 표현이 없죠. 이렇게 아무 흙의 표현이 없으면 가장 많이 발생되는 히빙. 그래서 요걸 찍어줘야 된다고요. 흙의 표현이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 해요?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됩니다. 다음에 문제 22번. 기초 파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좁은 대지의 중앙부에서 기초 구조를 먼저 축조하는 방법은 알렌드 공법. 이거 봐라. 여러분, 보실래요? 자, 요게 제 땅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한도내까지 이렇게 지금 팠죠. 팠습니다. 자, 파고 나면 여기다가 건물의 일부분을 만드는 거죠. 일부분을 먼저 축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파고요. 그 다음에 이 흙이 무너지니까 흙막이 널 대고 버팀대. 파고 흙막이 널 대고 버팀대. 그래서 가운데 먼저 건물을 축조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럼 무슨 공법? 이게 알렌드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초 파기 시 주변에 있는 건물의 침하 또는 부동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건물의 기초나 지정을 보강하는 방법을 총칭해요. 언더피닝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언더피닝. 자, 결론 맞는 얘기인데요. 보실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있어. 제 땅에 이렇게 파요. 자, 근데 옆에는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여러분 여기는 압력이 적고 이 주변에 압력이 많기 때문에 자,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이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의 공급만큼 위에서 눌러주니까 얘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침하가 생겨요. 그럼 뭐가 문제냐? 누가 원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내가 땅을 팠기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 거죠. 땅을 안 팠으면 안 생기는 거야. 자, 이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걸 침하되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어떤 기초를 보강하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요. 이런 공법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전부 다 합쳐서 그냥 언더피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언더피닝은 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게 아니라 내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팠을 때 요 주변 건물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공법, 이걸 전부 다 언더피닝 맞아요. 세 번째, 대지주의 기초면을 따라 널말뚝을 박은 다음 널말뚝 주변에 흙을 남겨가면서 중앙부에 흙을 파고 그 부분에 기초 또는 지하 구조를 형성한 다음 이를 지지점으로 널말뚝 주변에 흙을 파내는 방법은 아일랜드 공법이다. 여러분 지금 3번. 그럼 아일랜드 공법은 지금 또는 이거 우리 트렌치 컷 공법이 있는데 두 공법들은 빨리 어디 먼저 팠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자, 봐요. 대지주의 흙파기문을 따라 널말뚝을 박은데, 자, 파이를 박는 거죠. 파이를 먼저 박아. 자, 그런 다음에, 자,
다음 주변에 흙을 남겨가면서 중앙부에 흙을 파고 결론은 어디 먼저 팠다는 얘기예요? 주변부에 흙을 남겨놓고 중앙부를 먼저 팠죠. 중앙부를 먼저 판 다음에 지하 구조체를 형성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를 지점으로 널말뚝을 대면서 파가는 공법. 그럼 어디 먼저 팠어요? 가운데 먼저 팠어. 그럼 무슨 공법이에요? 아일랜드 공법. 그래서 3번도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히빙 현상의 방지 대책은 강성이 큰 흙막이 넣을 밑을 양질의 집안 속까지 깊게 밑둥을 넣거나 집안을 개량하는 것이다.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히빙 현상이었죠. 자, 요면이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는 방지 대책은 흙막이 너를 여러분 깊이 넣어줘. 자, 깊이 넣어주면 차고 올라오고 싶어도 깊이 들어가니까 위에서 또 눌러주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못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를 갖다가 집안을 개량하거나. 그래서 이런 표현 잘 보세요. 강성이 큰 흙막이 밑을 양질의 집안 속까지 계속 밑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죠. 밑둥을 넣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밑둥을 밑에 부분을 깊이 넣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밑둥을 넣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5번. 흙을 파내놓은 가장 변화가 심한 토지는 모래집안이다. 이게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점토집안이 있고 모래집안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모래 같은 경우는 점토 같은 경우 똑같은 이런 거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런 게임 많이 하죠. 막대기 세워놓고 이거 조금 야금야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토는요, 이 점성토, 그러니까 어떤 자체적으로 점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버티는 힘이 상당히 크다고요. 근데 모래는 반응이 즉각 나타나요. 따라서 여러분 산사태는 대부분 점토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 모래 땅에 안 일어나요. 모래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요, 점토 같은 경우는 함수율도 높고 그 다음에 점착력도 있기 때문에 지가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변화가 가장 큰 건 모래가 아니라 점토라는 거.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22번은 정답 5번 보셔야 돼요. 다음에 문제 23번 볼까요? 다음 중 사질 집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지금 사질 집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 사질 집안은 주변부가 약하기 때문에 건물 설계 시 주변부를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사질 집안에 이런 거 있었죠. 자, 위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것을 여러분 등분포 화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질 집안에서 이 버티는 힘, 자, 응력 분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부는 커지고. 자, 그래서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네. 많이 그렸죠. 이걸 솥단지라고 제가 맨날 표현을 했었던 거. 자, 그러면 이 말뜻은 요만큼 눌렀는데 요만큼 버텼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만큼 눌렀는데 이만큼 버틴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버티는 힘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요것은 어느 쪽이요? 단부 쪽이 약하니까 단부 쪽을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단부를 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건물 설계 주변부를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맞아요. 두 번째, 보일링 현상은 모래 집안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며 자, 기초 파기 시 주의를 요한다. 여러분 보일링 현상. 보링하고 여러분 보일링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일링 현상은 여러분 기초 파기 시 주의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일링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땅에서요? 사질 집안에서 발생되고. 자, 히빙 현상. 요 히빙 현상은 자, 어느 땅이에요? 점토 집안 맞아요. 집안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파기 주의사항 또는 흙막이 주의사항에서 요 두 가지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2번도 맞고요. 자, 세 번째. 샌드 드레인 공법은 사질도의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이다. 여러분, 사질 집안의 집안 개량 공법 있죠? 점토 집안의 사질 집안의 집안 개량 공법.
집안 계량공법이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두 가지는 보고 가야 돼요. 하나는 OL 포인트 공법. 또 하나는 자,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션 공법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진동 다중 공법이라 합니다. 결론은 자 보실래요? 여기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여기서 나오지도 않죠. 여러분 여기서 샌드 드레인 공법은 모래 땅에 쓰는 게 아니라 점토 땅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표현이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샌드 드레인 공법은 모래 땅에 모래 넣어가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샌드 드레인은 점토 집안에 쓰는 거다. 자, 네 번째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사질토에 진동을 가는 집안 계량 공법이다. 맞죠? 자, 다섯 번째 사질토는 안밀치마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 사질토는 위에서 누를 때 안밀치마가 빠르죠. 안밀치마 치마 빠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쓰죠. 단기 안밀치마를 일으킨다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23번 문제는 자, 결론 사질 집안을 갖다가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같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대표 예제가 있죠. 47페이지. 자, 47페이지 대표 예제. 자, 4번 볼까요?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지정 및 기초죠. 자, 이게 여러분 1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1번 볼까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즉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지중해 구멍을 뚫어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성하는 말뚝을 한다. 여러분 지금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요 밑에다 구멍을 뚫어요. 자, 구멍을 뚫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관입식도 있고 타입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 그런 다음에 철근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철근을 위에서 조립한 다음에 요걸 갖다가 그대로 통째로 갖다가 들어서 쭉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자갈을 넣어요. 자갈을 넣고 여러분 특수 모르타를 갖다가 모르타를 주입하면 콘크리트 말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간격 기억나세요? 자, 요 간격은 여러분 2.0D 이상. 자, 말뚝머리 직경이에요. 말뚝머리 직경에 직경에다가 얼마요? 1000mm를 더한 값으로 하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값으로 자, 간격을 좀 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맞아요. 2번. 집안의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집안의 연질층이 두껍다는 얘기는 이걸 연질층이 두껍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서 있는데 이 땅이 연질한 얘기는 부드럽다는 얘기잖아요. 즉 땅이 말랑말랑, 그러니까 땅이 힘이 없어. 자, 질다는 얘기죠. 요게 어때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가 깊다는 얘기예요. 깊다. 두껍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 한참 파도 그냥 땅이 계속 지른 땅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자,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박아 말뚝 표면과 주위 흙가에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은 마찰 말뚝이다. 여러분, 자 봐요. 여기가 이렇게 단단한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 그러면 이 말뚝은 여기에 지지하고 있죠. 이런 말뚝을 지지 말뚝. 이렇게 단단한 땅이 없어. 그러면 이 말뚝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뚝을 갖다가 이렇게 생긴 말뚝으로 자, 바꿔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원형일 때보다 훨씬 표면적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이어서 박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뚝을 여러분 무슨 말뚝? 마찰 말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말뚝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여러분 훨씬 튼튼하고 자, 지지력이 좋은 거 하면요. 어떤 거요? 마찰말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번 표현 맞습니다. 3번. 사질 집안의 경우 수직 하중을 가면 접잡은 주변에서 최대이고 주변에서 최소가 된다. 여러분 사질 집안에서 자, 우리 지중력 분포도 요거 아닌가요? 결론 요거 이만큼 눌렀는데 단부 쪽에서는 버티는 힘이 이만큼이고 중앙부에서 이만큼이고 단부는 이만큼이죠. 그러면 자, 버티는 힘은 단부 쪽에서는 작고 중앙부에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접잡은 주변에서 최대가 아니라 주변에서는 최소가 되고 중앙부에서는 최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정답이 지금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동일 건물에서 지지말뚝과 마찰말뚝과 혼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동침하의 원인에 보면 이질, 지정을 금지하라고 나오죠. 이질 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이 서로 다른 지정, 말뚝 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마찰말뚝 다 하고 지지말뚝 다 해야지. 자, 마찰말뚝과 지지말뚝을 섞었으면 안 돼라는 겁니다. 맞아요. 5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 방법은 타격해서 박는 게 있고 진동해서 박는 게 있고 압축해서 눌러주는 게 있어요. 그걸 압입공법이라고 하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방법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예제 문제 4번은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